그 예지야 민재야. 네. 선생님 다은이한테 앞에 부분 약간 설명하고 좀 진행을 할게 알았지? 네. 하나 봅시다. 다음 명제가 뭔지 기억나요? 그리고 그다음에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이라고 해야 되거든. 명제가 뭔지 부정이 뭔지 우리가 부정은 기호로 이렇게 쓰는 거야. P를. 이렇게 아까 우리가 P를 뭐라고 썼지? 예를 들었던 게 2는 4의 약수다 이런 게 명제라고 했었잖아.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그러면 얘를 부정하게 되면 2는 4의 약수가 아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소수로 부정이라고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소수로를 부정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약수에 그러면 약수가 아니다는 말은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제를 부정하게 되면 거꾸로 썼네? 거꾸로 썼네, 맞지? 여기가 t고 여기가 f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진리값 우리가 이런 걸 가리켜서 진리값이라고 부르거든. 진리값이 서로 바뀌게 되더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자, 두 번째가 조건인데 조건은 우리가 이제 px 이런 식으로 쓴다고 했었고 나중에 근데 조건이 더 중요해서 x를 생략할 거야. 저게 조건이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으면 굳이 안 쓰는 거거든. 오케이. 자, 그러면 x는 4의 약수이다 이렇게 되게 되면 얘의 진리 집합은 뭐가 되지? 참이 되게 만드는 미수도의 집합 1, 2, 4가 되겠지 않지? 근데 사실은 아니야. 만약 전체 집합이 1, 2, 3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러면 이 중에서만 골라야 돼 항상. 오케이? 그럼 누구만 돼? 그래서 이때 진리 집합은 1, 2 이렇게 쓰는 거야. 조금 더 일반적인 표현을 쓰게 되면 x가 px 반 x는 u의 원소 이렇게 쓰는 거야. 괜찮니? 근데 여기도 똑같이 뭘 할 수 있어? 부정을 할 수 있겠지. not px라고 쓰게 되면 얘는 x는 4의 약수가 아니다 이렇게 써. 괜찮아? 그러면 이제 진리값 p여라고 쓰게 될 거고 아니지. 사실 거꾸로는 3이 진리집합일 거 아니야? 4의 약수가 아닌 되는 수는 3밖에 없잖아, 맞지? 이 3이라는 수는 실제로는 전체 집합의 p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잖아, 맞지? 그래서 진리집합이 여집합이 되더라.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조건에서 조건을 해석하는 단위는 사실은 결국 진리집합이 될 거야. 오케이? 근데 이때 이 그 조건의 진리집합과 그 조건의 부정의 진리집합의 관계가 무슨 관계더라? 여집합 관계더라. 괜찮아? 오케이. 그 다음에 또는과 그리고 또는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P 또는 Q라고 주어지게 되면 이 친구의 진리집합은 약속되기를 P 합집합Q라고 정의하는 게 약속하는 합리적이겠죠, 맞지? 또는이 원래 의미가 뭐였어? 합집합이잖아. 합집합이 A 합 B 있으면 A에 속하거나 또는 B에 속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합집합으로 정의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P and Q가 주어지면 뭐로 정의하겠어? 진리집합. P 교흡수로 정의하는 거. 괜찮지? 두 번째로 이제 여기도 부정이라고 할 거거든. 그럼 P 또는 Q의 부정은 뭐가 될까? 얘는 not P 그리고 and not P. 괜찮니? 왜 그러냐 하면 이 친구의 진리집합 아까 P 합집합Q라고 했잖아, 맞지? 근데 부정하면 진리집합이 뭘로 바뀐다고 했어? 여집합으로 바뀐다고 했잖아, 맞지? 여기다 등호를 쓰면 어떻게 돼? P여, 교, Q여 이렇게 되지. 그러면 P여니까 나 P, Q여니까 나 Q, 교집합이니까 이렇게 바꾸는 게 딱 맞겠지,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게 사실은 매우 합리적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같은 이유로 얘도 나 P 또는 나 Q가 되는 거야.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모든 거 어떤 거? 봅시다. 이거 아니구나. 아까 우리가 그 단위가 질문했던 게 이제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라는 거 기억나? 이게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거. P이면 Q이다. 그러니까 X가 2의 약수이면
x는 4의 약수있다 이렇게 주어지면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이 약수가 누가 있어? 1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참인 거야, 맞지? 그럼 우리가 뭘 해버렸지 지금? 참과 거짓의 판단을 해버렸지. 그럼 얘는 뭐가 된 거야? 명제가 된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중에 특별히 P면 Q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괜찮니? 근데 P를 가리켜서 우리가 가정, 결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이 앞부분이 가정, 이 뒷부분이 결론이야. 근데 문제는 이게 너가 지금 판단을 했는데 왜 참이야? 사실 우리의 상식에 의해서 참이 되잖아. 근데 수학에서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작은 상식에 맞게 하지만 그 다음에 수학적 정의가 이루어져야지만 항상 일관성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친구의 진리집합은 뭐지? 내가 이걸 조건 P라고 하게 되면 이 친구의 진리집합은 1, 2잖아, 맞지? 여기를 조건 Q라고 하게 되면 이 친구의 진리집합은 1, 2, 4잖아. 근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될 때 이걸 참이라고 느끼는 거야. 그러면 약속하자, 앞으로.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될 때만 참이라고 약속하는 거야. 괜찮니?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어떻게 돼요? x가 2의 약수입니다. x는 3의 약수입니다. 얘는 어때? 내가 이걸 조건 P라고 하고 얘를 조건 R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P는 R에 포함돼 안 돼? 진리집합 P는 진리집합 R에 포함되지? 않지, 맞지? 그럼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하겠다고? 거짓이라고 하겠다고. 근데 사실은 이 진리집합 쓰면 1, 2잖아, 맞지? 이 진리집합 쓰면 1, 3이잖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들은 그게 아니잖아, 맞지? 모든 원소가 여기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명제가 거짓이 된 건 누구 때문이야? 2 때문이야, 3 때문이야? 2 때문이야. 얘가 여기 없어서. 여기에 3이 있든 말든 상관이 여기 4 없잖아. 근데 거짓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 아직.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 여기 3이 있든 5가 있든 7이 있든 뭔 상관이야, 맞지? 이거 없는 게 문제인 거야, 맞지? 그럼 누구 때문에 거짓이 되었다고? 2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2를 뭐라고 불러? 기억나? 응? 기억나? 아, 별로? 오, 그건 좀 괜찮아. 어쨌든 기억 안 나? 네. 이제 다 썼는데 나머지는 이제 모음밖에 안 나왔어. 발레. 오케이. 요 2. 그러니까 P가 R의 부문집합이 되지 못하게 막는 그놈이 발레인 거야. 괜찮아? 그래서 다 포함되면 뭐? 참. 오케이. 다 포함되지 않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괜찮지?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가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가 한 가지가 더 있거든. 바로 모든 더하기 px.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어떤 한정사라고 표현을 하거든. 저게 있게 되면 참고에서 판단할 수 있게 돼. 마찬가지로 어떤 더하기 px 이런 거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참고에서 판단할 수 있게 돼. 그러면 얘도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명제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예를 들어 봅시다. u가 5개의 원소를 가지는데 모든 x에 대하여, 물론 여기 이제 이거 생략된 건데 씁시다. x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상이다 이렇게 썼어. 맞아, 틀려? 이게 조금 P가 되는 거지. 1 넣으면 성립이 안 해. 2 넣어도 3, 4, 5, 6, 다 성립하지. 근데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참이라고 하겠다. 그렇죠, 다 성립하면 나타나지. 괜찮아? 자, 모든 대하여 이번엔 x제곱 마이너스 5가 0 이상 이렇게 써보자. 상관없어. 어쨌든 얘는 어떻게 돼? 거짓이지. 그렇지? 안 되는 게 하나로 모든 거 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있으면 되잖아. 돼? 안 돼? 안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가 참인 이유는 이 친구를 참이 되게 만드는 이 친구의 부분집합 P가 이 친구랑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P가 U랑 같아서 참이 된 거야. 괜찮아? 얘는 진리집합이랑 U랑 어떻다고? 같지 않다고. 괜찮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떤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5가 0 이상 어떤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자, 첫 번째 거 얘는 어때? 참이야 거짓이야? 왜 참일까? 어떤 이란 말의 의미가 뭐지? 어떤 이란 말의 의미는 존재한다.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는 하나라도 있기 때문에 참이 되고 얘는 그러면 어떻게 돼? 거짓이 되는 거지, 맞지? 1로도, 2로도, 3로도, 4로도, 5로도 성립해 안 해. 1로면 0, 5도 잡지? 않다, 맞지? 2로도? 우리 U에서 쌤이 이거 안 써서 미안해. 써야 돼. 근데 항상 이제 전체 입합이 주어지면 이거의 범위에서만 이야기하겠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거짓이 된 거야. 그럼 얘가 참인 이유는 뭐야? 지금 입합이 공집합이 아니라서 하나라도 있으면 성립하는 거 맞지? 얘는 이 U의 원소 중에 성립하게 하는 애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P가 뭐가 되어버린 거야? 공집합이 되어버린 거야. 괜찮아?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 명제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 자, 그 예지야, 민지야 이제 보자. 자,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명제의 역과 요령. 그러니까 우리가 P면 Q이다 꼴이 어쨌든 이제 제일 중요하거든. 얘가 제일 기본이 되는 명제야. 사실 저거는 이제 모든과 어떤 저렇게 결합된 건 플러스 알파거든. 기본이 되는 건 P면 Q이다 꼴의 명제야. 이렇게 사실 저것도 저런 꼴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얘가 기본 명제야. 그래서 이제 얘를 가리켜서 우리가 원래는 그냥 이게 명제인데 편의상 저 역과 대우를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원명제라고 불러줘. 공식적인 이름은 아니야, 알았지? 근데 이제 구별이 필요할 때 저렇게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친구의 역은 뭐냐? 역은 한자로 거꾸로 역자야. 오케이? 그럼 거꾸로란 말은 이 순서를 뒤집으라는 얘기거든. 즉, 우리 아까 P와 Q가 각각 뭐라고 불린다고 했는지 기억해? P가 가정, Q가 결론. 괜찮아? 오케이? P가 뭐라고? 가정. Q가 뭐? 결론. 그러니까 가정과 결론을 바꾼 명제를 역명제라고 부르고 보통 간단히 역이라고 불러.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네. 뭐야? 이렇게 쓰는 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역이라고 부른다고. 괜찮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대우라는 친구는 저걸 바꾸는데 각각의 그 명제 조건들을 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P도 부정하고 Q도 부정하는 거야. 모두 바꾸고 자리도 바꾸고 다 뒤집어버리는 거지. 뭐가 상관나? 어쨌든 not Q이면 not P가 꼴의 명제를 가리켜서 우리가 배우라고 불러. 여기까지 괜찮니? 민재야 자리하고 있느냐? 어차피 그냥 정한 거야, 알았지? 정한 거야.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x가 2의 약수이면 x는 4의 약수에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자.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자. 그러면 이 친구의 역은 뭐야? 너무 귀찮은데 그다음 얘는 x가 4의 약수이면 x는 2의 약수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니? 그럼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잖아. 얘는 그러니까 원명제가 참이면 역명제는 거짓이다. 맞아 틀려? 사실은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어떨 수도 있냐면 그 뭐지? 정삼각형이면 이거는 좀 별로다. xy가 0이면 x는 0 또는 y는 0이다 이렇게 줘요. 이건 어때? 참이지 맞지? 그래서 이걸 바꿔 쓴다고 해도 x는 0 또는 y는 0이면 xy는 이렇게 쓰게 되면 사실은 이 조건과 이 조건은 서로 똑같은 조건이거든.
그럴 때는 얘도 참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똑같이 어떤 경우도 있겠어? 둘 다 거짓일 수도 있겠지, 맞지?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도 어쨌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어떻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 원 명제가 참이면 역 명제도 참이면 이런 말을 하면 돼, 안 돼? 민재야, 졸리잖아 지금. 쌤이 지금 무서운 드립이 생각났는데 참을 줄 알았지. 이렇게. 자, 궁금해? 목을 졸리. 오, 그래서 너 맞아. 목을 졸린다. 재미없어요. 아니 나도 재미없다고 생각했어. 민재야, 나중에 너가 다은이랑 같이 학교 수업들 있으면 꼭 같이 들어봐. 에이, 학교에서의 다은이가 궁금하다. 이거 문고에서 지금 만난 일 있어요. 만날 일이 없어. 오늘 다은이가 또 이렇게 통섭적인 학생이라서 문과 수업을 들을 리가 없나? 뭔가 싫어요. 아 그래. 자 어쨌든 자 여튼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원명제가 영명제의 관계를 봤었지. 원명제 영명제의 관계를 봤는데 대우는 좀 특별해. 뭐냐면 원명제가 참면 대우도 참여. 대우가 참면 원명제도 참여. 그리고 거짓일도 마찬가지. 왜 그럴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원명제가 참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진다고 했었지? 기억하는 사람. 기억하면 답나죠. 장난. 뭐고 왜 알았지? 쓰십시오. 어쨌든 이 말이 P가 Q에 포함된다 이런 말이. 맞지? 그러면 우리가 얘가 참이면 우리가 배달을 그리면 Q가 이렇게 있으면 P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 P의 여집합은 Q의 여집합을 뭐 할 수밖에 없어. 포함할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말은 뭐 어떤 명제가 참이란 얘기야? 얘를 진리집합으로 가지는 조건이 그야 not Q. 얘를 진리집합으로 가지는 조건이 not P잖아, 맞지? 이렇게 쏘게 되면 무조건 뭘 수밖에 없어. 참일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원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이제 나중에 대우 증명, 기류법 이런 것들이 기류법은 얘랑 별개지만 어쨌든 대우 증명법이라는 게 나와. 일단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얘를 써보면 이렇게 고쳐지겠지. 만약 이 친구의 대우 쓴다고 해보자. 어떻게 돼? x가 4의 약수가 아니면 x는 2의 약수가 아니다 이렇게 돼. 괜찮아? 그럼 4의 약수가 아니란 말은 1도 2도 4도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1도 2도 아닌 거 맞잖아. 맞지? 그래서 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편해, 이게 편해. 그럼 원명제가 편해. 그럼 원명제로 판단. 대우가 편해? 대우로 판단. 그래서 이제 필요에 맞게.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여기가 이제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 뭔가 참것을 판단하라고 하면 이제 역은 그냥 직접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우는 원명제와 대우 중에 편한 걸 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3번이라고 하자. 우리가 대우가 편한 경우, 대우가 편할 때 이거는 사실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규칙 딱 정해진 건 아니야.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많다는데 보통 어떠냐면 이제 뭐뭐 아니다, 뭐뭐 아니다라는 표현, 혹은 같지 않다라는 표현, 그 다음에 적어도라는 표현, 혹은 또는이라는 표현, 혹은 이상이라는 표현, 이상 이하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거를 대우로 고쳐서 풀어볼까 고민하는 거야.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봐. 만약 아니다가 나왔다고 하자. 이다가 간단해, 아니다가 간단해. 이다가 훨씬 간단해. 그렇잖아, 맞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3이 0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걸 만족하는 x는 몇 개야? 2개지. 이걸 만족하지 않는 x는? 무한히 많다, 맞지?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나오면 우리가 대우를 쓰는 게 더 좋은 경우가 많아. 부정을 하는 게 더 좋다는 얘기지. 이렇게 적어도는 우리 원래 부정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 집합에서 많이 나타났지. 그래서 안에도 마찬가지로 이다가 더 편하기 때문에 이제 그 대우를 쓰는 경우가 조금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또는이나 이상은 사실 얘는 약간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제 이대로 푸는 게 좋을 수 있고, 어떨 때는 바꿔서 푸는 게 좋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거지. 여기가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거기 그 유형 13번의 이제 대변 문제부터 좀 풀고 있어봐. 쌤이 잠깐 내려가서 그 쌤이 준비가 되면 확인 좀 하고 올라올게. 이제야. 살아났네. 네. 자 이제 이어서 합시다. 아까 이제 쌤이 책이 준비가 안 돼서 조금 흐려졌었는데 거기 쌤 방금 받은 거 몇 쪽을 피냐면 122쪽을 피도록 할게요. 122쪽. 여기부터가 이제 역배우에 대한 얘기거든. 그 앞부분도 근데 풀어 알았지? 이따가 풀 시간 줄 거니까 크게 숙제가 많아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다은이가 지금 형한테 의심의 눈초리를 세게 보내고 있어서 아니 오늘 많이 풀고 갈 거야 진짜. 어차피 쌤 창문도 챙겨야 돼서 저기 아직 시험 맞췄어 창문. 맞지? 그래서 저 창문 앞에도 챙겨야 돼서 쌤이 수업을 계속 나갈 수가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은 풀지는 아닐 거다. 맞지? 이렇게. 자, 여튼 봅시다. 자, 유형 9번은 잠깐만. 근데 쌤이 해줘야 될 만한 문제가 없겠군요. 그냥 성실하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유형 10번 봅시다. 그 유형 10번 타이틀이 뭐야? 그러니까 명제의 대우를 이용하여 상수 구하기다. 쌤이 아까 여기 썼던 거 있지? 대우가 편할 때. 그 유형인가요? 92번, 892번 봐봐. 거기는 뭐가 돼 있어?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되잖아. 같지 않으면 이렇게 되잖아. 저럴 때는 뭘 쓰는 게 좋다고? 대우로 바꿔서 풀면 훨씬 간단하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93번에는 무슨 표현이 보이지? 또는이 보이지. 그러면 저 때도 이거가 사실은 더 명확하던 상황이. 그래서 이제 이거로 바꿔서 푸는 게 좋을 수 있다는 거야. 반드시는 아니고. 근데 이 유형은 뭐겠어? 전부 다 대우로 바꿔서 풀라는 유형이잖아, 맞지? 더 편한 문제를 넣어놨겠지. 괜찮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94번은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제 부등식은 부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 그에 맞춰서 풀면 돼서. 그래도 이제 의도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니네. 애초에 거기 명제가 어떻게 줘있어? not P면 not Q이다라고 줘져 있잖아. 지금 내가 저 조건들을 뭐 하는 작업을 거쳐야 돼? 다 부정하는 작업을 거쳐야 돼. 그게 귀찮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뭘 부정하라는 얘기야? 뭘 대우를 구하는 얘기야? not P면 not Q이다의 대우를 구해서 걔의 참을 판단하라 참이 되도록 하라는 얘기지. 이제 쓴 말 이해했어? 괜찮아? 오케이. 그럼 이제 요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다은이가 이야기한 게 이제 3단 논법이 3단 논법. 3단 논법 봅시다. 얘는 이제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그 다음에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그러니까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면 P면 R이다도 참이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공부하는 3단 논법이야. 그러니까 사실 그 논리학을 조금 논술 공부 조금 해본 사람, 중학교 때나 이럴 때 학원 다니면서 논리나 논술 좀 해봤지. 해보면 그때 말하는 그 3단 논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 논술에서 말하는 3단 논법은. 근데 수학에서 말하는 3단 논법은 이거밖에 없어. 그치? 그러니까 완전히 같진 않잖아, 맞지? 같은 이야기를 같은 주제를 이야기한다고 해도.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3단 논법은 요거밖에 없어. 자, 어쨌든 봅시다. 그러니까 P면 Q에다가 3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지? 진리 집합의 우리는 포함 관계로 판단한다고 했었잖아, 맞지? 이거 진리 집합 Q가 진리 집합 안에 포함되는데, 그러면 우리 이거 집합 단원에서 집합의 성질 중에 있었잖아. 뭐였지? P가 이거이면. 그럼 얘를 다시 거꾸로 뭘로 바꾸는 거야? 명제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는 거지. 괜찮아, 맞아?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보통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면 어떤 명제들이 조건들이 주어지는데 조건을 이루어진 명제들이 주어지는데 약간 연결고리가 하나 빠진 애들이 주어져. 오케이? 실수. 자,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P면 뭐 Q이다 이렇게 주어지고, 쌤이 이렇게 두 줄을 그으면 나중에 필요 충분 조건에서 나오는데 참이라는 뜻이 알았지? 두 줄을 그으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참이라고 글씨로 썼잖아, 맞지? 저기 귀찮을 때는 저렇게 두 줄 긋는 거야. 자, 그 다음에 Q이면 R이라도 참이라고 하자. 이 두 개가 동시에 참이라고 하자.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참인 명제는 몇 개 있을까? 4개 있어. 일단 3단 논법에 의해서 P면 R이다가 참이 되겠지.
그리고 얘네들의 뭐가 참이 되겠어? 대우들이 참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not Q이면 not P가도 참이 될 거고 not R이면 not Q가도 참이 될 거고 not R이면 not P가도 참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문제에서 이렇게 내기 좋지 않을까? 두 개를 주고 선지에 5개의 선지가 있잖아. 원래 선택지 5개잖아. 참인 거 4개 주고 다음 쪽 옳지 않은 거 쓰고 이렇게. 전형적인 스타일이 알았지?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P이면 Q이다가 참이 돼. Q이면 R이다가 참이 돼. 그리고 이제 P이면 S이다가 참이 돼.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 S가 있어 없어? 없잖아, 맞지? 근데 문제에서 묻는 거야. 대체 어떤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P면 S다가 참이 되겠니? 그 중에서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선지 중에서. 그럼 뭐가 있으면 돼? 눈이 작아지고 있어. 이렇게 봅시다. 그렇지. R이 S이다가 있으면 다 이 P면 S이다가 참이 되겠지. 쭉 연결. 문제는 거꾸리 내려가고 있다. 아니야. 네. 꼭 이것만 될까? 뭐도 돼? Q이면 Q야 Q 아니야. 수학에서 원래 이렇게 쓰는 거야. Q이면 S이다도 또 있어도 괜찮지. 사실은 P이면 S이다도 있어도 괜찮겠지. 오케이. 어쨌든 이 세 개 중에 하나 혹은 이 셋의 대우 중 하나가 주어지면 얘가 참이 된다. 오케이. 응? 그러니까 쓰이면 안 하면 이거가 있어도 참이긴 하다는 얘기야. 맞지? 오케이. 근데 어쨌든 요거 세 개나 요거의 대우 중 하나가 있으면 이제 이 가정을 가지고 이 두 개의 그 명제를 가지고 얘의 참 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야.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그 문제 하나 풀어볼까? 897번이 쌤이 예를 든 이야기를 맞지? 한번 풀어봅시다. 897번. 잘 풀었어? 몇 번 나왔어 답이? 3번. 3번 잘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너무 이렇게 짜치잖아, 맞지? 이건 안 나올 거고 보통은 요거 4개 중에 하나가 이제 답이 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3번은 뭐지? S면 P가 요 친구가 답으로 주어졌던. 다리도 괜찮아? 곧 갈까?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유형 12번이 이제 아주 중요한 필충. 여기가 괜찮아? 자 봅시다. 혹시 우리 민재 씨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조금 기억하니? 거의 기억. 다니는 좀 기억하니? 자 그러면 일단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란 말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참일 때만 이야기하는 거야, 맞지? 참 아닐 때는 거짓일 땐 관심이 없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맞지? 그러니까 논하지 않겠다 이럴 때는. 자 이제 참여 참. 그러면 P가 무슨 조건? 참
잠깐 다녀오셨어. 오케이, 잠깐 다녀오셨습니다. 자, P가 무슨 조건? 예제는 기억하는데 충분 조건. 정확한 이름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근데 어차피 P가 충분 조건이란 말에는 Q이기 위한이라는 말은 그냥 담겨 있는 걸로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Q는 무슨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야. 이제 외우면 돼. 오케이? 다시 항상 참일 때 가정이 충분 조건이야. 결론이 필요 조건이야. 항상.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P 이렇게 되었다고 치자. 그럼 누가 충분 조건이야? S야. 누가 필요 조건이야? P. 오케이. 쌤이 이제 보통 기관하고 시킬 때는 이렇게 시키는 거지. 얘는 얘가 총을 쏘고 총 맞으면 어떻게 되는 이제야? P. 그렇지. 예리하다. 이렇게 외우는 거야, 알았지? 네. 쌤이 고등학교 때 내가 만든 거야. 근데 문제는 나중에 인강을 듣다 보니까 저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세상에 사람이 다 고만고만한가 봐. 맞지? 이렇게 어렵은 거야. 왜? 아니 충분 조건이 총 쏜다고 그거 유명해? 근데 나 고등학교 때 나 처음 너무 옛날 얘기라 보냈고 이러면 안 되지. 자, 아니야 그때 내가 살아 있었으면 내가 거의 드라큘라 수준인데? 맞지? 아닙니다. 갔다 올 뻔했어. 자, 어쨌든 자 쏘는 놈이 무슨 조건? 충분 조건. 맞고 필요인 놈이 누구? 필요 조건.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럼 만약 이렇게 되면 그래. 드시고 잠에다 깨어나 주시고 여기 에너지 거도 쌤이 새로 하나 옵션을 보냈습니다. 약간 장난꾼 같아 지금. 어쨌든 자 이때 우리 P는 뭐라고 불러? P는 지금 필요 조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쏘기도 하고 맞기도 하잖아. 맞지? 필요 충분 조건. 오케이. 얘도 쏘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필요 충분 조건. 근데 가끔 이런 질문 하는 충분 필요는 안 됩니다. 맞지? 가끔 있어 가끔. 한 선생님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충분 필요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그럼 이제 나는 마음은 좀 불편해. 오케이. 필충이 뭔가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느껴졌어. 근데 사실 순서대로 보면 충분 필요하고 하는 게 맞긴 하거든. 근데 이제 대부분 필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치? 이거 보니 그 생각 안 나. 그 수학자 중에 그 사람 있어. 파스칼? 아니. 혹시 들어봤어? 갈로아? 못 들어봤지. 한 번도 못 들어봤지. 근데 유명한 사람이긴 하거든. 그러니까 2차 방식 그래 공식 있어 없어? 있어. 오늘 알잖아. 3차 방식 그래 공식 있을까 없을까? 있어. 4차 방식 있을까 없을까? 있어. 5차 방식 있을까 없을까? 없어. 5차부터 없어. 5차부터 없다는 걸 증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지 맞지?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죽은지 알아? 결투하다 총 먹고 죽었어. 이 사람 성질이 팍 이렇거든. 결투하자. 총 먹고 죽었어. 결혼식 때 춤 추어. 아니 결투하다가 아니 결혼식 때 왜 총 먹고 죽어? 여자가 관련되었다고는 하더라. 대단한 남자야. 불꽃 같은 남자야. 이렇게 하면 내 성질을 건드려. 결투하자. 상남자네. 상남자였어. 너무 상남자였어. 적당히 상남자들 결투 총 꺼내고 그래도 이렇게 쉽게 갈 수는 없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잘해도 되는데 실제로 이거 하면 안 되잖아. 갈 수 있잖아. 지도 갔어. 쌤이 이제 기억하는 수학자 중에 2명이 약간 20대에 죽었거든. 이 사람이 이제 20대에 죽었어. 결투하자. 그리고 이제 아벨이라는 수학자가 있거든. 이 수학자도 이제 20대에 죽었어. 왜요? 28인가 하고 죽었어. 근데 이 사람 좀 마음 아프게 죽었어. 이 사람이 이제 노르웨이 사람인가 아마 그럴 건데 처음에 이제 그 엄청 가난하게 자랐단 말이야. 동네 목사가 보고 너 참 똑똑하고 그때는 목사들이 약간 학자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참 똑똑한 애를 가르쳤어. 얘가 너무 똑똑한 건데 목사를 그냥 순식간에 뛰어넘어 버렸어. 그래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파리로 갔단 말이야. 파리로 가서 이제 똑똑하니까 이제 교수로 써달라고 막 이렇게 아카데미 이런데 뭐 논문도 내고 했나 봐. 근데 무시당했어. 그때 프랑스 이미지가 보통 어때? 계급. 약간 그 있잖아. 자기들이 잘났다. 그거는 이제 매우 중요한 건데 그거 이야기는 아니고
자기들이 완전 잘했다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 그래서 어디 노르웨이 촌뜨기가 논문을 읽어보지도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실망하고 이제 근데 가난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파리에서 고생한 파리 너무 비싸니까 고생하면서 결핵인가 폐렴인가 그거 어쨌든 걸렸어. 그래서 고향에 돌아와서 약혼자 품에서 죽어. 근데 일주일 뒤에 교수 임명장 와. 교수 초청장. 1년 뒤에 누가 읽었어 논문을. 오 이런 훌륭한 논문이. 그리고 초청장 보냈는데 이제 이미 묻어. 이 두 사람이 이제 질풍노도 같은 삶을 살다가 가신 분들. 수학자 선생님 예전에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가르칠 때가 있었거든요. 걔네들 수학 수업을 하면 다들 이제 막 이러고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 딸은 쌤은 성격이 막 엄청 재밌는 드립을 치고 이런 성격은 능력 사실 좀 부족. 왜 끄떡끄떡 이 자식들아 좀 부족하긴 하잖아, 알지? 그래서 이제 쌤 성향에 맞는 이제 수학자 얘기하고 그런 거 한다. 그때 막 이제 읽어보고 했던 거야. 저 이야기가 산으로 간다. 쌍거 좋아하게 하다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 무슨 조건? 충분히 이 친구 무슨 조건? 필요 조건 몇 개 가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중요한 거야? 우리가 앞에서 했던 명제 참거짓 판단. 참거짓 판단은 뭐야? 이게 참이 된다는 말은 이 친구의 뭐가? 진리집합이 이 친구의 진리집합에 포함된다. 사실 충분 필요 조건은 쌤가 쓰는 용어 때문에 필요한 거지 어떤 뭐랄까 새로운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건 하나도 없어.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지? 자 그러면 그 898번 요거 하나만 같이 봅시다. 문제에서 무슨 표현이 주어져 있어? P가 not Q에 위한 충분 조건이래. 그럼 P가 쏜대, not Q가 쏜대. 쏘는 놈이 충분 조건 맞지? 그러니까 P가 not Q한테 쏜다 이렇게 읽는 거야. 그냥 문장 자체. 이제 잠깐 멍 때렸지? 쌤 눈빛에서 살기가 느껴지니? 안 느껴져? 연습을 좀 더 해야 되나? 자 어쨌든 못할 것 같아요. 그치. 아니 쌤이 근데 기본값이 눈이 좀 찢어져서 좀만 연습하면 되지 않을까? 상관없어요. 다은이가 약간 평가가 약간 냉정하다 그치? 너무 칼같이 잘라버리는. 어쨌든 봅시다.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지? Q가 쏜다 맞는다. 맞지? Q가 필요 조건이잖아. 그러니까 Q가 맞는 거야. Q가 맞는다 화살표로 이렇게. R.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참인 거야. 괜찮지? 그럼 이거 두 개가 참면 이거 가지고 몇 개 더 만들 수 있다고? 4개 더 만들 수 있어. 그럼 문제에서 몇 개? 할 수 없는 거? 나머지 하나 안 되는 거 찾아야 돼. 우리 아까 여기서 했던 산단도법 문제가 여기 필요 충분 조건의 용어만 빌려서 나오는 거야. 괜찮지? 오케이? 그럼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볼까? 얘는 뭐가 돼? Q이면 not P가 만들 수 있겠지, 맞지? 그 다음에 이런 not Q이면 R에다가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요거랑 연결하면 산단도법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P이면 R에다 만들어질 거고 이 친구의 대우를 쓰면 R이면 not P가 될 거니까 요거 아닌 선지 찾으면 그게 답이겠지. 딱 시험 내기 좋지 않아? 5개 중에 4개 있으니까 맞지? 그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묘 괜찮겠군요. 자, 우리 그 유형 12, 13, 14에 한 문제씩 풀어봅시다. 가능하면 대표 문제 풀고 유형 12번은 쌤이 풀어줬으니까 그 밑에 거 문제를 풀려. 알지? 한 문제씩 풉시다. 자, 그 유형 13번이랑 15번이랑 16번을 조금 할게. 이거는 워낙 중요해서 특히 이제 개성처럼 삼각형처럼 증명 아니 그 서술형이 있는 학교에서는 약간 매우 안 좋지. 진짜 나와. 그리고 개성님이 학교에서 그런 얘기했다면서. 기말에 증명 낼 거 많잖아. 중간 와서 증명 안 되겠다. 애들이 이야기해주더라고. 해야 돼. 알지? 안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아. 이게 평가 목표 중에 하나라서 진행이 아마 1년에 한 번은 꼭 나옵니다. 이렇게 서술이 있는 학교들은 1년에 한 번은 돼. 본인은 안 하면서 그런 교육까지 그거 하는 사람들은 맛있어. 선생님들이 하고 안 하고 별개의 문제인 거지. 절대 문제. 어쨌든 합시다. 평가 목표 만드는 사람들은 그거 서술형 문제들 모범 답안 이런 거까지 다 만들어.
어쨌든 합시다 이제. 할까 합시다. 근데 중요해 수학에서는. 자 대우증명부터 봅시다. 그러니까 얘는 엄청 간단한 얘기야. 원명제의 참 거짓을 증명하고 싶은데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했어 안 했어 중학교 때? 우리가 알긴 하겠지만 너희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해주셨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증명하는 방법을 직접 증명해 봐. 그런데 직접 증명하기 곤란한 수학적 문장들을 우리가 이제 대우를 통해서 원명제는 좀 별로지만 대우로 바꾸면 증명이 간단해지는 문장들이 있거든. 수학적 문장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겠다 이런 거야. 괜찮니?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친구예요. n 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면 제곱이 그러니까 n이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는 거야, 그렇지? n이 자연수일 때. 그리고 이 n이 자연수일 때와 같은 이 부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전제라고 해요. 전제. 혹은 전제 조건 이렇게 부르게 돼. 그러니까 전제는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바꾸면 안 돼. 그러니까 자연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자연수 말고 이러면 어디에서 이야기하는지 대상을 바꿔버린 거잖아, 맞지? 그래서 그건 손들지 않는 거야, 맞지? 대우를 만들 때도 이렇게. 이제 방금 선생님 뭐라 그랬어? 손대지 않아. 대우를 만들. 전제를 바꾸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 대우 쓰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n이 짝수가 아니면 n이 자연수일 때 전제를 쓰는 거야, 맞지? 그리고 n이 짝수가 아니면은 자연수일 때라는 말이 있을 때는 홀수이다라고 써도 괜찮아. 물론 이제 짝수가 아니다가 더 깔끔하긴 하지, 더 확실하긴 하지. 근데 이때는 홀수이다라고 써도 괜찮아, 알았지? 홀수이다. 왜냐면 자연수 조건이 있으니까. 홀수이면 n 제곱이 홀수이다. 이거가 이제 저 친구의 이제 잘 만들어진 대우가 되는 겁니다. 괜찮지? 이렇게. 근데 n이 자연수일 때 n 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인 것 같지 않아? 제곱이 짝수가 됐대. 그럼 원래 수는 무슨 수겠어? 짝수겠지.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보이기는 곤란하단 말이야, 사실은. 근데 그거를 이렇게 대우를 쓰게 되면 이제 보이자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참이면 원면제도 참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n이 홀수면이라고 했으니까 n을 2k-1이라고 두고 k를 자연수라고 두게 되면 n은 모든 홀수인 자연수를 대표하게 되는 거야. 괜찮지? 그렇죠. 예지 질문 있어? 근데 그럼 k는 그냥 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k는 자연수, 모든 자연수. 우리 이 k와 같은 문자를 부정형 문자라고 하고 부정이라는 말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거든. 아니다라는 의미도 있고 정할 수 없다라는 의미도 있어. 여기서는 정할 수 없다라는 의미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제 k라는 거는 모든 자연수를 대표하는 거야. 1부터 무한히 큰 자연수까지를 모두 한 번에 대표하는 문자인 거야.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때 우리는 이제 n 제곱이 2k-1의 제곱이 될 건데 얘는 4k 제곱. 이제 집중하고 있니? 방금 목소리가 좀 작았는데? 그래. 요렇게 고쳤을 수 있겠지, 맞지? 이므로 n 제곱은 홀수이다가 되는 거야. 즉 우리가 지금 뭐가 되고 있어? 대우가 뭐이므로?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 되는 거야. 이렇게 증명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고? 대우 증명법. 이렇게. 괜찮니? 오케이. 민재야, 혹시 진리값이라는 게 뭐였는지 기억나? 진리값이 창문 지금 10분 남았어. 10분? 오케이. 진리값이 뭔지 알아? 진리값이 괜찮아. 민재가 그냥 못하면 뒤에서 이지가 답할 거니까. 이지가 답 못하면 다현이가 답할 거니까. 3명 다 못하면 때릴 거니까. 진리값이요. 진리값. 항상 일단 땡. 자, 민재야, 진리값이 뭐야? 원수 아니에요? 땡. 나나 진리값이 뭐야? 왜 정해요? 아니 너희가 아니고 3명 다 물어봤잖아 지금. 전 정한 줄 알아요. 너 조금 전에 내가 설명했어. 너는 들었지 지금 거의 한 1시간밖에 안 됐어. 아 그래요? 와.
근데 이 정도 머릿속에 지우기가 진짜 됐다 큰 거 아니야? 맞지? 그냥 지우개 지우면서 수업 듣는 거 아니야? 진리값은 참과 거짓을 진리값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명제의 참과 거짓 있잖아. 그 t와 f를 가리켜서 진리값이라고 부르죠.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근데 대화할 때 용어를 알면 편하잖아, 맞지? 이렇게. 그러니까 명제는 진리값이 몇 가지밖에 없다고? 두 가지밖에 없어. 참, 거짓. 참 일랑말랑, 거짓 일랑말랑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규律법은 그걸 이용하겠다. 그걸 이용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규律법은 주어진 명제가 있어. 그 명제를 거짓이라고 해보자는 거야. 원래 참인데. 지금 규律법도 그렇고 대우증명법도 그렇고 증명의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뭘 대상으로 하는 거야? 참인 명제를 대상으로 하는 거야? 거짓인 명제를 대상으로 하는 거야? 참인 명제. 참이니까 증명하지. 거짓이면 그냥 거짓인 거지. 그리고 거짓을 보이는 방법은 뭐지? 두 글자. 발레 찾기. 발레 하나라도 있으면 뭐야? 거짓이야. 맞지? 참이 되려면 어때야 돼? 항상 참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명이 훨씬 빡센 거야 사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증명하는 방법이 규律법이야. 참인 명제는 내가 그 참인 명제를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논리를 진행하는 거야. 근데 이상해. 즉 모순적인 상황이 생겼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긴 거야. 그 말은 뭐야? 거짓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근데 명제는 거짓이 아니면 무조건 뭐야? 무조건 참이야. 그럼 그게 증명이 돼버린 거야. 왜? 거짓이 아니니까 그건 참인 거라는 얘기인 거지. 왜? 뭐밖에 없으니까 진리값이? 참과 거짓밖에 없어. 근데 거짓이 아니래. 그럼 누구야? 참인 거야.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지? 자, 해봅시다. 가장 유명한 예가 이거지. 루트 2가 무리수. 괜찮지? 시작해봅시다. 이제 우리가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하자. 근데 이게 이미 교과서를 찾아봤거든. 이제 원래 루트 2 유리수라는 말은 정수의 분수꼴이거든. 근데 교과서에서도 지금 그냥 자연수의 분수꼴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복잡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대로 할게. 루트 2는 t분의 q 이렇게 하고 단 tq는 서로 소위 자연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항상. 괜찮지?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식이 성립하게 되니까 루트 2p는 q 이렇게 써도 괜찮지? 얘를 양변 제곱하면 2p 제곱은 q 제곱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괜찮지? 그럼 q 제곱이 짝수야 홀수야? 2p 제곱이잖아, 맞지? q 제곱 짝수. 짝수이므로 뒤에 뭐 있어? 제곱이 짝수면 모두 짝수라고? 그냥 뭐 짝수라고, 맞지? q도 짝수. 괜찮지? 그럼 짝수라는 말은 우리가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2k 단 k는 자연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q를 다시 여기다 대입해. 여기다. 뭐 어떻게 돼? 오, 다네. 4k 제곱은 p 제곱은 이렇게 되지. P 제곱. 이렇게. 앞에 2가 있는데 P 제곱. 어? 아니 2p 제곱 q 대신에 2k 대입하면 2p 제곱은 4k 제곱 양변은 2야. 저는 못 봤어요. 괜찮아? 다은 안돼. 이거 엄청 중요해. 아 그리고 지금 쌤이 바로 이면주 줘서 이거 두 개 쓰게 시킬 거야. 안 보고 할 수 있겠어?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여기서 p 제곱이 짝수이므로 민재야 쌤이 이 뒤에 뭐 쓸 것 같아? 여기다 뭐 쓸 것 같아? 뭐 K 제곱이나 G 제곱도 그러면 PQ는 근데 지금 Q 짝수지 P 짝수지 그럼 P와 Q가 둘 다 짝수야. 그럼 서로라는 가정이 뭐야? 모순이야. PQ는 서로라는 가정의 모순. 따라서 루트 2는 무리수.
이렇게 하는 거. 괜찮아? 이게 이제 규율법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면지를 줄 테니까 지금부터 저 준 문제를 증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꼭 해야 돼. 연습 지금 배우고 바로 해봐야 돼. 안 시켜보니까 다들 이 한 첩